편의점 레드오션이야. 이미 늦었어. 다 망해가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편의점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 나 이번에 권리금 얼마 주고 편의점 오픈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미친놈 소리 들을 거예요. 편의점 권리금에 대해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역권리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을 인수하면 오히려 돈을 주는 거래라는 거예요. 반면에 권리금 3억, 4억대에 나오는 매물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 권리금의 차이는 당연히 순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고정비라는 허들을 뛰어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고 허들을 뛰어넘는 순간 순이익은 기하학적으로 증가한다고요. 문제는 순이익이 얼마이때 적정 권리금은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 주고 인수하려고 해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아니면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거래된 가게들을 기준으로 현재 편의점 권리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알아보셨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동안 발로 뛰면서 알아본 게 있다 보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을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예 초보에겐 도움이 안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니까 내 투자금과 기대 수익을 계산해 보시고 내가 편의점 업계에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 결정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편의점 적정 권리금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글과 댓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순마진에서 6개월 혹은 1년 곱하면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담배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담배 권리금 요구하면 양아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권리금 산정 방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반적인 자영업 있죠. 음식점이라든지 주점 이런 곳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자영업은 아무리 레시피를 전수한다고 해도 주방에 사람이 바뀌면 음식의 맛이 바뀌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러면서 발길을 돌리는 손님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권리금이 애초에 높게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해봐야 시설 권리금 혹은 바닥 권리금 이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반면 편의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업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편의점은 소매업, 즉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을 파는 매장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알바생이 바뀌어도 매출에 크게 타격이 없어요. 물론 운영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 매출은 깔고 가기 때문에 내가 인수하더라도 매출이 엄청 빠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장 관리 또한 다른 자영업 대비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요즘 아르바이트생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알바 1순위는 편의점이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을 구하는 게 어렵지 그럭저럭 가게 굴러가도록 해줄 알바생 뽑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편의점을 처음 하는 사람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아예 경영주가 신경 쓰지 않도록 매장을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처음 편의점을 운영할 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계속 이용했던 건 아니고 초반 근무자 세팅과 각 시간대별로 근무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세팅이 완료되면 솔루션을 종료하곤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다 보니까 최근 편의점 매출 상위 5%대의 매장은 실제 운영의 영역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종의 부동산 투자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 저에게 창업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편의점 창업 자금으로 2억 이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17%나 됩니다. 이렇게 고매출 편의점이 투자 상품이 되다 보니 권리금 또한 2년, 3년 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2022년도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매장이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인수한 금액보다 1억을 더 높여서 본사에서 인수하겠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가게를 팔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실제 거래된 매장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를 보면서 적정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적정 권리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 금액에 변동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거래되는 편의점들의 권리가액은 순수익 곱하기 38개월 정도의 수익입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 표를 기준으로 삼은 매장은 편의점 전체 계약 기간 중에 2년 이상 운영한 매장일 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편의점의 권리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순이익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한 달 매출 중에 실제 마진을 곱하고 본사와 계약한 배분율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매월 나오는 정상금이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월세와 인건비 그리고 기타 비용을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매장마다 매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4시간 풀 오토로 운영하고 주유수당까지 계산했을 때 8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매장 기준으로 일부 점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간혹 권리매매 진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시급 곱하기 24 곱하기 30.51에서 720만 원이다, 73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운영해보면 그 인건비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800만 원 이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계산되었죠. 이 순이익 계산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관련 영상,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계산이 다 되었다면 이제 순이익에 38개월을 곱해주면 최근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의 권리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우선 순이익이 거의 제로라면 기본적으로 2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권리금은 붙어 있습니다. 순이익이 없는데 왜 권리금이 있냐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산한 방식은 풀 오토 기준으로 고정비를 계산한 거기 때문입니다. 점주가 직접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세이브 되기도 하고 점주 임차 점포라면 재계약했을 때 배분율 상승 혹은 일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 순이익이 3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 계산 방식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3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 매장 하나만으로 월 평균 소득을 내가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프리미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매장을 파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달에 순이익이 약 320만 원 나오는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38을 곱하면 적정 권리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과연 파는 사람은 1억 2천만 원 받고 이 매장 팔까요? 정말 웬만큼 급한 이유 아니고서는 절대 안 팔 거예요. 1억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한 채 사봤자 받을 수 있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매장을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플러스 알파의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아서 재계약했을 때 일시지원금 또는 배분율을 올리면서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경쟁점이 패점할 만한 상황이라든지 혹은 재계약하면서 옆에 상가로 이전하면서 월세를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게 종합되면서 권리금이 산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금에 플러스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상권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곳, 예를 들면 구청, 법원 같은 게 있는 상권이었는데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주변 상권이 쇠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갖고 있는 그런 관광지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은 지금 당장 수익이 높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공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초기에 높은 일시지원금을 받고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닌 6년, 7년을 계약했는데 지금 잔여 계약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권리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가의 보증금에도 영향을 받아요. 매출 높고 순이익 좋고 권리금도 높은데 보증금까지 2억, 3억이다.
이렇게 되면 투입되어야 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권리금 또한 낮아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상권, 보증금, 순이익, 매출, 배분율 같이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이고 있는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매수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내 집에서 더 가까우면 권리금이 다소 높다고 생각되더라도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높은 권리금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은 고민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기 싫다면 본인이 직접 점포 개발에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편의점 창업 무료 전자책을 신청해서 읽어보세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권리 매수, 권리 매각의 끝판왕은 아마도 기업 M&A일 거예요. 에비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차감하기 전에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력을 추측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M&A 때 이 지표가 활용된다고 해요. 일반적인 기업 매각을 분석해보면 에비타 기준 5배에서 7배 이 정도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5년에서 7년의 현금 흐름이 쉽게 말하면 권리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이 높은 편의점은 점점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앞으로 수도권의 독점성이 확보된 편의점은 그 권리 또한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계 상황에 있는 편의점이 많아지고 있고 폐점이 많아질수록 기존에 매출 잘 나오던 편의점은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저는 권리금을 주고 편의점을 오픈한다는 이것 자체에 거부감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의점으로 작업하기 위한 환경도 예전만큼 쉽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 회수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곳이라면 권리금을 주고라도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인수할 만한 가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게를 양도하고 싶거나 아니면 가게를 양수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편의점, 마트, 양도, 양수 요청하라고 하기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설문지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에서도 적정 권리금은 1년치 순이익이다, 2년치 순이익이면 충분하다 이런 댓글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 다시기 전에 그런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매장을 판매하실 의향이 있다면 제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다 인수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